네, 오늘 제 칼럼은 이준석의 세 가지 폐륜 정치에 대한 것입니다. 폐륜 정치, 폐륜이란 게 뭡니까? 인륜을 저버린다는 겁니다. 인륜을 저버렸다. 자식이 자기를 낳고 키운 어머니 아버지를 두들겨 패고 죽일 때 그걸 폐륜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낳고 키우고 모든 기회를 베풀어준 조국을 배반하고 매국 행위를 하는 것을 폐륜이라고 합니다. 인륜을 저버린 것이 폐륜입니다. 저는 이번 이준석이의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자가 폐륜하다. 이자가 폐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성격 규정을 합니다. 자, 이자 기자회견의 첫 번째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자기를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그렇게 구박을 했지만 자기가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최소한의 신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 날조죠. 이준석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 훨씬 전부터 유승민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자신의 결심을 공개적으로 떠벌리고 다녔던 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하기 전에 치러졌던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도 유승민 세력의 조직적 지원을 받았고 또 거기에 좌파들의 역선택을 받아서 당선이 되면서 당대표가 되는 이유를 유승민이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을 감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하고 순간적으로 당내 1위 후보로 치고 올라가자 수많은 악당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윤석열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저거 곧 정리된다. 그게 이준석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저거 곧 정리된다. 그 이준석이를 두 번, 세 번 살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이준석이를 두 번, 세 번 살려준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이 이준석이가 뻑하면 가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후보를 협박했습니다. 나 없이 대통령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때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잘라야 된다고 얼마나 소리를 쳤습니까? 지금 이준석이를 잘라야 된다. 지금 이준석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대선 내내 이자가 말썽을 일으킬 거고 뒤에서 발목 잡을 거다. 언제 이자가 배신의 칼을 휘두를지 모른다. 지금 잡아야 된다. 지금 처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많은 실망을 안겨주면서까지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이를 껴안았어요. 울산까지 내려가서 선거운동하러 딴 데 가다가 차를 돌려서 울산까지 내려가서 이준석이랑 손을 들고 그 다음날 이준석이가 이끄는 대로 부산까지 가서 빨간 옷, 빨간 티 커플로 입고 유세를 이준석이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그 후에도 이준석이의 해당 행위가 계속되고 윤석열에 대한 안티가 계속되면서 당내 의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의총을 소집해서 이준석이를 대표직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당시 의총의 모임이 매우 살벌해서 소속 의원 80% 이상이 이준석이 쫓아내자는데 합의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이준석이가 의총에 참석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다시는 제가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가출하면 그땐 제 스스로 당 대표직에서 떠나겠습니다.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도 의원들이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때 그 이준석이를 살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의총장에 가서 그 격앙된 의원들을 설득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다 죽은 이준석이를 살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후보였어요. 다들 그때 그래 지금은 선거니까 선거만 끝나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이를 날려버릴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런데 선거가 끝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 대해서 먼저 해코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당대표로 그대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자가 지가 벌인 잘못, 지가 10년 전에 성상납 받은 거, 지가 10년 전에 뇌물 받은 거, 향응 받은 거,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증거인멸하려다가 걸린 거, 이것 때문에 6개월 중징계를 받았어요. 정부 출범 직후에 6개월 중징계를 집권당 대표가 받았으면 대통령한테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당원들한테 얼굴을 들지 못해서 6개월간 어디 저 토굴에 들어가서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치 않을 짠데 중징계 받은 다음 날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놀러 다니듯이 지지자 몇 명 모아다가 지는 억울하네 어쩌네. 비대위로 전환하면서 당대표직을 뺏기게 되자 이제 당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걸면서 대통령을 직격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아닙니까? 두 번, 세 번 죽을 것을 살려줬는데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 문에 빠진 개새끼가 손발 비빌 때는 몽둥이로 쳐 죽이라는 말이 그래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폐륜적인 자에게 무슨 놈의 청년 정치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준석의 폐륜 정치 첫 번째입니다. 자신을 두 번, 세 번 살려준 대통령을 향해서 총뿌리를 들이대는 이 폐륜적인 정치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자는 대통령만 공격한 게 아니라 자신을 이렇게까지 키워준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자가 10년 전에 26살짜리 젊은 애가 갑자기 당의 최고지도부 비대위원이 됐습니다. 누구 덕으로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이 그것을 뒷받침해 줬습니다. 그 후로 박근혜 대통령 등대에서 칼을 찔러서 배신하고 탄핵시키고 나서 바른정당 만들어서 바른미래당으로 전환하고 거기서 비대위원 최고위원 한 그 기간 빼놓고 배신의 한 2, 3년을 빼놓고는 내내 국민의힘 그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지도부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배신의 2, 3년을 지나서 다시 국민의힘에 와서 당 대표를 거머쥐었어요. 이준석이만큼 당의 온갖 특혜와 특권과 지원을 받은 자가 또 있습니까? 이자가 이 당에서만 출마를 몇 번을 했습니까? 공천을 받아서. 평생 한 번도 하기 어렵다는 이 공천을 이자는 선거 때마다 받았잖아요. 매번 나가서 졌죠. 지금 이 이준석이가
이 당을 공격하고 있어요. 당의 비대위 전환이 잘못됐다고 민변 출신의 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판사의 재판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래서 당을 누란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어요. 자신을 낳고 키워준 어머니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힘 없이 어떻게 이준석이라는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폐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준석이가 입만 열면 청년정치 2030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2030 세대가 정말 전부 이준석이와 같다면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2030 청년들이 이준석이 같이 꼼수나 쓰고 뒤에서 공작질이나 하고 세과시하고 분리하면 법원 달려가고 여론전이나 펼치고 이런 얄싹하고 교활한 자들이 대한민국의 2030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2030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2030 열정이 있고 순수함과 정직함이 있고 공적의 가치에 헌신할 줄 알고 불의를 보면 화낼 줄 아는 2030들입니다. 이 이준석과 그 몇 안 되는 똘마니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2030의 그 열정과 순수함과 그 진정성을 다 까뭉개면서 자신들의 정략적 정치의 소재로 전락시켰어요. 대한민국의 2030들이 이준석이를 쪽팔리게 만들었어요. 이준석이를 쪽팔려 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2030을 그동안 팔아 먹으면서 여기까지 온 이준석이가 청년 정치를 배신한 겁니다. 같은 동시대 2030을 세대적으로 배신한 거예요. 그 점에서 폐륜적입니다.